초봉 2600 중소기업 간다 안 간다 다른 기준 안 재고 네. 초봉 2600 가냐 안 가냐 취준생으로 돌아가신다면 2600 가시나요 안 가시나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졸 출신의 개발자이자 블루바이저의 대표이사인 황용국입니다. 부산의 블루바이저 몇 년째 운영하고 계신 거죠? 설립 6년 차고요. 제가 이전에 정보보안 사업도 하고 컨텐츠 사업을 해서 사업을 한 2번 정도 엑시트한 경험으로 3번째 창업을 해서 인공지능 솔루션을 만들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주제가 중소기업 구인난 중점적으로 다뤄보고 싶어요. 중소기업 구인난이 사실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6년 동안 공고도 수도 없이 내셨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실제 지원자 수를 보면은 0대1, 1대1 중소기업 현실이다. 보통 그런가요? 개발자를 중심으로 뽑는다고 하면 사실 지방에도 그렇고 그 직종이 잘 없어요. 실무자가 적기 때문에 구인을 하는데 계속 애로사항이 생기고 있고요. 일하다가 또 다른 회사가 보이면 이직도 하고 서울로 건너가는 친구도 있으니까 계속 이제 퇴사율이 높아졌던 거죠. 올해죠 이제 23년에는 역대급 고용 한파가 찾아온다. 블루바이저는 채용 규모 줄일 예정이신가요? 아닙니다. 저희는 올해 벌써 지금 구인 광고가 여러 직무를 통해서 나가고 있고요. 상반기에만 6명에서 8명 정도. 이왕이면 부산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선호를 하고 있고, 왜 그러냐면 서울 지점을 개설하기 전에 서울에 있는 친구들을 오피스텔이나 원룸을 구해주면서까지 스카웃을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6개월이든 1년이든 오래 버티지 않고 되돌아가더라고요. 결국은 지역에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게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회사가 좋은데 사실 중소기업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지방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그래서 생기는 불명예도 있을 것 같아요. 부산에 있는 중소기업 외가 사장님으로서 느끼실 때가 있었나요? 자주 느끼죠. 특히 사람을 구할 때, 대외적으로 활동할 때도 부산에 있는 직원들이 커리어가 뭐 있겠어? 대단한 것도 없겠지. 결국 지방대 나와서 부산에 있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인재들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고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전체의 신뢰도라든지 인공지능에 대한 완성도도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편견을 저희가 깨려고 많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의 여러 가지 큰 챌린지에 도전해서 수상 경력도 가지고 있고 국제 특허, 제품에 대한 인증 사항까지 좀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지방에 있는 인재들을 활용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입증하고 싶은 거죠. 돌아와서 우리 취준생들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대학생들 절반 이상이 대기업 원해. 근데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이상형이라는 거 높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연예인 이상형으로 꼽듯이 물론 대기업이 되게 좋죠. 복지도 잘 돼 있고 월급도 많이 주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모두들 대기업에 가려고 할 겁니다. 대기업에 가는 여러 가지 시간, 스펙, 노력의 결실을 만들기까지 오랫동안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준비하는 동안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현실을 직시를 해야 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성에 맞는 일을 제대로 찾았을까를 한번 생각해보면 충분히 모래사장에 있는 반짝거리는 진주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대기업 만나면 무조건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과연 미래에 대한 잠재력이 있는 회사인가, 과연 그 대표이사나 창업자가 나눌 수 있는 사람인가를 먼저 쳐다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벌어도 나눌 수 없는 사람, 나누기 싫어하는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면 결국은 실망할 수밖에 없는,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회사에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요즘 다 간보기를 좋아하잖아요. 서로 간을 보잖아요. 서로 보죠, 서로. 네. 과연 그 사장이 나한테 어떤 떡잎을 줄 것인가, 지금은 못 주더라도 나중에 잘 되면 줄 수 있을 것인가, 그거부터 생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걸 이 사장으로부터 이 회사로부터 빼내올 수 있을 것인가. 맞습니다. 이용하는 거죠. 네, 서로가 맞습니다. 서로를 이용하는 네, 거죠. 네.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이런 의문을 좀 해도 될까 싶어요. 요즘에 유튜브들을 보면은 초봉 2600 중소기업 간다 안 간다 다른 기준 안 재고 초봉 2600 가냐 안 가냐 취준생으로 돌아가신다면 2600 가시나요 안 가시나요? 저는 갈 것 같아요. 물론 2600하고 4000하고 금액 차이는 크거든요. 근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 2600 연봉도 집을 못 사고요. 4000도 집을 못 삽니다. 다만 2600하고 4000하고 차이는 아반떼를 모느냐 그랜저를 모느냐 그 차이입니다. 맞아요. 아니, 네. 명쾌한데 근데 사실 사회인이 되기 전에 취준생 혹은 대학생 신분에서는 긴 관점에서 나의 앞에 커리어를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초봉 2600을 중소기업을 간다면 가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2600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만큼 자기 자신을 낮추거나 자기 집 근처에 교통이나 편리한 일자리, 업무 강도가 낮은 일자리, 그런 데를 들어가겠죠. 반면에 4천만 원을 주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들어간다면 그만큼 업무 강도도 높을 거고요. 그만큼 들어가기에도 치열한 경쟁이 있을 거고요. 비교를 해보면 내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사실 나도 실력이 없지 않습니까? 네. 내가 배워야 할 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아요. 치열한 곳에 들어가는 것보다 조금 더 내가 커리어를 쌓을 수 있고 좀 더 기다려줄 수 있는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 내가 배울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내가 다음 단계를 계획하기에도 되게 좋은 거죠.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2600 하는 사람은 어딜 가도 2600짜리 직원밖에 안 될 거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그 사람이 하는 역량에 따라 틀린 거예요. 2600을 받아도 실무 능력이 입증이 되면 갑자기 4000이 될 수도 있고요. 600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저도 전화를 많이 받았거든요. 저희 회사 직원이 퇴사를 해서 다른 회사 간 거예요. 근데 그 회사에서 채용하려고 보니까 검증 작업이 필요한 거죠. 이 친구 괜찮냐? 괜찮아. 잘 하는 친구라고 했죠. 물론 단점이 있죠. 프런스 체크를 어쩌겠습니까? 사장님한테 하네요. 그렇게 하더라고. 요즘에는 그 친구가 거의 연봉 2배를 끼워서 갔거든요. 그 친구가 그만큼 도전을 해서 더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다는 디딤돌이 된 것만 해도 저는 만족한다는 거예요. 저희 회사 때문에 4천만 원 받고 5천만 원 받았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왕 나왔으니까 잘 됐으면 좋은 거죠. 되게 좋은 선례잖아요. 글로바이즈에서 일하시던 분이 2배 뛰어서 갔다. 이직의 네. 디딤판으로 충분히 잘 활용을 하신 거고, 많은 MZ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중소기업을 간 이유는 여기에 평생 내가 묶이고자 함이 아닌 능력을 키워서 디딤돌로 삼고 싶다. 초봉 2600 중소기업을 가더라도 조건들이 있다고 그러면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사장님의 리더십 혹은 워라밸, 어떤 조건들이 좀 충족된다면 초봉 2000 중소기업도 충분히 나중을 위해서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줄 수 있는 회사. 워라밸이 좀 보장되는 회사. 자기 직무에 대해서 전문성을 키울 수 있고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을 안 시키는 회사죠. 물론 이제 중소기업에서는 멀티플레이어라는 걸 강조를 많이 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할 줄 알아야 돼. 맞아요. 다 할 줄 알아야 돼. 이렇게 하는데 다 하는 그 직무가 커리어에 도움이 되거든요. 디자인을 하라고 시켰는데 보통 웹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약간의 코딩도 하거든요. 퍼블리시 영역도 좀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림만 그리려고 왔는데 퍼블리싱도 좀 해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런 일을 주어졌을 때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퍼블리싱을 하면서 웹 디자이너로서의 훨씬 더 우위에 갈 수 있는 경로라는 거죠. 근데 갑자기 디자이너를 고용해서 화장실 청소는 오늘 네가 해야 돼. 총무도 해. 자기의 직무와 완전히 연관성이 없는 직무를 동시에 시킨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회사의 경쟁력도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말씀하신 대로 그 웹 디자이너가 퍼블리싱까지 일을 하다 보면 기획력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모든 직무에 기획력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편집하는 사람이 편집만 하는 것보다 콘텐츠에 대한 기획도 얹을 수 있으면 그 사람은 PD가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그렇죠. 이게 참 이게 중소기업의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장점이자 단점. 근데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다만 직무 전문성의 발전이 있는 잡다한 업무라면 이거는 하는 게 맞다. 성장에 지름길 수 있다. 예, 맞습니다.